끊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부동산의 상식이라는 고무줄이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부동산은 돌고 돈다, 강남이 가면 강북이 따라간다는 순환론을 믿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2026년 오늘부로 공식 사망했습니다. 과거엔 그랬습니다. 핵심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외곽지가 따라오르는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물리적으로 찢어져서 서로 다른 우주로 날아가는 대분열의 현장인 겁니다. 하나는 하늘 끝까지 솟구치고 나머지는 심해로 가라앉는 이 잔인한 디커플링의 시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거래 절벽이라고 떠들어대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서울 전체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쪼그라든 거래량의 속을 들여다보면 기괴한 괴물이 보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서울 전체 거래의 8%에 불과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 비중이 2026년 현재 무려 40%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이자가 무서워 비명을 지르며 노도강을 탈출하려 발버둥 칠 때 대한민국 상위 1%의 현금 부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핵심지의 빗장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500조 원에 육박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오직 똘똘한 한 채라는 블랙홀로만 빨려 들어가는 현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초양극화의 민낯입니다. 시장의 판을 흔드는 주역이 586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진짜 포식자는 바로 자본주의 키즈, MZ세대입니다. 이들에게 10년 뒤 재건축 대박을 위해 녹물 나오는 수도관을 참아내는 몸테크 같은 건 미련한 고행의 뿐입니다. 이 콘크리트 유목민들에게 집은 인내의 대상이 아니라 당장 내 삶을 빛내줄 상품이어야 하니까요. 낡은 음마 아파트의 미래 가치보다 당장 내일 아침 호텔식 조식을 주는 반포 신축의 커뮤니티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쾌적함이 없는 집은 가차없이 버려지는 시대. 구축 아파트들이 철저히 외면받으며 슬럼화되는 잔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투자 방식 또한 기성세대의 상식을 박살냅니다. 혹시 영끌이라는 단어를 보고 혀를 차셨습니까? 그건 아직도 대출을 갚아야 할 빚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대출은 갚는 게 아닙니다. 인생 레벨업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강력한 치트키이자 아이템인 겁니다. 마치 RPG 게임을 하듯 레버리지를 풀로 당겨서라도 가장 비싼 칩을 선점하는 것. 그게 이들의 생존 공식입니다. 흙냄새 나는 땅의 가치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황금성 좋은 아파트라는 우량주에만 베팅하는 이 게임화된 투자가 시장을 더 빠르고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최근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기이할 정도로 빽빽해졌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건 단순한 고층화가 아닙니다. 주거와 상업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서울의 맨해튼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엔 숲세권이니 하며 주말엔 교회로 나가는 게 미덕이었죠. 이제 사람들은 꽉 막힌 도로를 뚫고 나가는 대신 엘리베이터만 타면 백화점과 영화관이 펼쳐지는 도심 속 수직 요새에 갇히게 자처합니다. 덕분에 한때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던 애매한 위치의 꼬마 빌딩들은 공실공포에 떨고 있고 모든 자본은 쇼핑과 수면을 동시에 해결하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들에게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회심의 일격이라며 내놓은 10.15 대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타는 양극화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투기꾼은 잡겠다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늘리고
전세 끼고 사는 길을 원천 봉쇄해버렸죠. 그런데 결과가 참혹합니다. 실거주할 거 아니면 사지 마라.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현금 30억 없으면 강남 땅은 밟지도 마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민들이 그나마 갭 투자로 올라탈 수 있었던 마지막 사다리는 걷어차였고 대출 따위 필요 없는 찐부자들만 유유히 검문소를 통과해 그들만의 리그를 완성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결과는 가난한 자의 진입만 막아버린 잔인한 희극이 된 꼴입니다. 시장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장은 정부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IQ 3만의 집단지성 괴물입니다. 정부가 15억, 25억 대출 규제라는 철퇴를 내리칠 때마다 시장이 겁을 먹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여기가 진짜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확신만 심어줬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애매한 자산들을 팔아치우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똘똘한 한 채로 뭉쳐서 더 단단한 방어막을 쳤으니까요. 찌를수록 내성을 키우고 진화하는 슈퍼박테리아처럼 규제가 만든 이 거대한 철옹성은 이제 어떤 외부 충격에도 꿈쩍하지 않는 그들만의 난공불락 요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 영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째깍, 째깍,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 그래프가 그야말로 낭떠러지처럼 수직 낙하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아무도 집을 짓지 않는 겁니다. 지금 땅을 파지 않으면 3년 뒤 입주할 아파트는 0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예고된 공급의 대멸종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천연기념물처럼 희귀해지는 2029년이 오면 그 희소성이 불러올 가격의 폭풍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겁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떠드는 평균 가격의 함정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건 착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건 집주인이 부르는 배짱 호가가 아니라 피 튀기는 눈치 싸움 끝에 실제로 도장이 찍히는 바닥 가격입니다. 이제 사두면 언젠가 다 오른다는 안일한 무지성 상승론은 폐기 처분하십시오. 철저하게 황금성과 희소성이 증명된 곳만 골라내는 냉혹한 핀셋 선별만이 이 살얼음판 같은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지침서가 될 테니까요. 결국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두 개의 대륙으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무너지는 외곽을 구하러 올 백마탄 정부라는 구원투수는 오지 않습니다. 이 잔인한 각자 도생의 시대, 끊어진 사다리 아래서 멍하니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한 둘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새로운 동아줄을 잡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이 갈라진 대륙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